제5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 이제 26번부터 풀어봐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였다. 26번 다음 자료에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자. 시기를 찾아야지요.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삼남에서 특산물로 종이를 바치는 공인이 청원하기를 승려들의 숫자가 줄어서 종이의 양이 부족한데도 각 지방의 군영과 관하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이로 인해 중앙의 곤물로 납부할 종이가 부족해 공인이 처벌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공인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비변사도 나왔고 조선 후기 상황 같아. 송상들이 각 사찰에 출입하면서 종이를 몰래 사들여서 책문에 가서 시장을 만드는 행위를 언금해서 은밀히 국경을 넘는 배단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책문이라고 하니까 막 무역을 막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좀 해달라 이런 건데 일단은 시기만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동법 시행 이후니까 조선 후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 자, 시사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중인. 그렇죠. 중인들은 시사, 시동호회를 만들죠. 조선 후기에서 만듭니다. 솔빈부의 특사, 뭐야 이거. 솔빈부의 말이 왜 나와요? 그렇죠. 이건 언제예요? 발해지요. 발해가 지금 왜 나와?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장시를 돌면서 물품 판매를 하는 보부상이 활발한 상행위를 했죠. 조선 후기. 자, 네 번째, 저작거리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전기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채소, 담배, 상품, 작물, 조선 후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솔빈부의 말, 요것은 지금 발해인데 2번에 틀린 것으로 나왔죠. 27번 문제입니다. 밑줄 긋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시로 만나는 실학자요. 육지의 재화는 연경과 통하지 않고 바다에 지금 보면 연경이면 청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다의 상에는 왜 물건을 실어오지 않네. 왜 무역을 지금 안 하나 보다라는 얘기죠. 비옥컨대 들판에 우물물과 갖다 깃지 않으면 저절로 말라버리네. 와, 지금 보니 우물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퍼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시는 연행사의 일원으로 다녀온 그가 청에 발달한 문물을 경험하고 지은 것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규장국 검서관의 발탁까지 됐었고요. 시의 내용처럼 재화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소비의 권장을 얘기했다. 실학자 중상학파 박제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박제가의 효자서회라는 건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 박제가는 아셔야죠. 그렇죠? 1번.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 이것은 정약용 아닙니까? 그렇죠? 정약용이 기해론. 자, 두 번째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는 정제두잖아요. 정제두. 그래서 그 가학의 형태로 계승을 했고. 세 번째 북학의에서 수레와 배 이용을 권장하였다. 이건 이제 스승님하고 같이 그 박제가의 스승님 박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북학의에서 이렇게 수레와 배 이용을 권장한 건 똑같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제가 3번이 정답. 박제가의 북학의. 자, 네 번째 열하일기에서 여기 나왔네. 그렇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하일기는 누구예요? 열하에 갔다 온 기행문이잖아요. 박제가의 스승님이 나오네요. 박지원이 나오네. 자,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중상학파 맨 처음에 공부했던 유수원. 그렇죠? 그래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그래서 3번이 박제가로 정답. 자, 28번 문제예요. 자, 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번 경매 물건은 김정호가 당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 집대성에서 만든 뭐예요? 야, 이거는 왜 3점이지? 그렇죠? 딱 봐도 알겠는데 대동여지도잖아요. 그렇죠?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거리를 알 수 있겠고 산보다 산줄기를 표시하는 역적을도 없고 근형별로 다른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기호도 사용했고요. 이거 탁탁탁탁 하면 22첩이죠. 그래서 22첩을 이렇게 탁탁탁탁 접어서 분첩, 절첩식 휴대가 가능했던 대동여지도다. 자, 동그라미 1번 최초의 백리척은 뭐예요?
대동여지도는 심리척이잖아요.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있네. 전체 22첩의 모판본으로 되어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야, 이건 그냥 점수 준 거네요. 3점. 아니야?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냥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 이게 참 애매한 문구인데 세 개자 들어가면 딱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혼혈강이 역대국도 지도를 얘기하는 것 같다. 네 번째, 각 지방의 연역, 산천, 풍속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라는 거. 신증 동국여지 승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종 때 강심행이 쓴 지도가 아니고 지리서예요. 그렇지? 전국의 지리정보의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병기했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5번은 조선 팔도 고금 총남도인데 효종 때 김수홍에 의해서 써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라도 상관없죠. 2번에 딱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정답은 도출할 수 있다. 다음 문제. 29번 문제죠. 밑줄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진주의 난민들이 경상 우병사 백낙신 진주. 와, 쉽다. 1점이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1점짜리가 딱 나왔는데 쉽게 나오면 쉬운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협박하고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난민들이 이렇게 극도에 이르는 경우는 없었는데 평소에 잘 위임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박규수를 경상도 안핵사로 파견해라 라는 거죠. 임술농민분기. 그래서 임술농민분기, 그래서 박규수가 여기 진주에 내려갑니다. 가봤더니 뭐야, 왜 그랬어? 삼정의 문란. 그럼 우리가 삼정 이정청 설치해 줄게, 이렇게 됐던 거죠. 1번 청해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 이게 정답이네.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 그렇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시정을 해볼게 라는 거죠. 철종 때. 2번이 정답. 서북민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반대해서 일어났다. 참 아쉽네. 한 끗 차이네요. 그렇죠? 순조 때 있었던 홍경래 난이지요. 남접, 북접이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전개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남접, 북접이 나온 거 통합농민운동입니다. 그렇죠? 함경도와 왕에도 반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죠? 이 참 애매한데 이걸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반공령 사건을 설명을 드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1889년에 반공령 사건. 그렇죠? 그래서 황해도 관찰사 조병식이 반공령을 선포했다가 오히려 반공령을 철회하고, 그리고 일본에 손해배상까지 했던 사건이 반공령 사건.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30번이에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죠. 왕이 말했다. 요즘 서원마다 사물을 자손들이 주관하고 붕당을 각기 주장하니 이로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 서원이 좀 엉망인가 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가의 분부대로 서원을 철폐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리는 등의 절차를 거행하도록 전국에 알려라. 지금 보면 서원을 어떻게 철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조 때는 서원을 정리했고, 흥선대원군 때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철폐했죠. 흥선대원군일까? 한번 보죠. 자, 가에게 군국싸움을 처리하는 명이 내려지자 그는 권례에서 거쳐하면서 오군영의 군사 제도를 복구하고 군량을 지급하게 했고, 난병들도 물러가게 했다. 이거는 뭐예요? 이모군란 얘기잖아. 이모군란 때 고종이 흥선대원군한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흥선대원군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면서 그 민씨정부에서 했던 모든 일 다 바꿔라. 그리고 이제 군대 90군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선의 군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군량도 지급해서 무마시켰던 이모군란, 지금은 뭐 물어보는 거다? 흥선대원군이에요. 자, 1번 친위부대 장영영은 정조 때. 그렇죠? 정조 때 친위부대 장영영이고, 두 번째 나선 정부를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조총부대가 원래 청나라 치려다가, 그렇죠?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도와줬다. 언제요? 효종 때. 그래서 변급 신유 장군 2차례를 보냈죠. 그래서 효종 때 북벌. 자, 세 번째 속대전을 편찬했으니까 영조지죠. 영조. 그렇죠?
법전.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으니 누가 세웠어요? 1871년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그렇죠? 척화비를 세웠으니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원래 영은문이 있었고요. 이 청나라 사신이 왔다 갔다 했던 자리잖아요. 이때 그 영은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협회가 있었을 때 없었고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건립했으니까 독립협회 활동이죠. 그래서 정답은 흥선대원군 4번이 정답이에요. 자, 31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군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찾는 거죠. 연표에서 이런 거는 둘 중에 하나야. 엄청 어렵거나 엄청 쉽거나. 그렇죠? 와, 살벌하게 막 쓰러져 있네요. 자, 이것은 어재현이 이거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엄청 공부했었잖아요. 어재현이 이끈 조선군 수비대가 로저스 제9개 함대에 맞서서 광성보에서 격렬히 항전한 사건을 보도한 미국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 사건에 미자 들어가는 거 신미양요 1871년 상황이잖아요. 이거 1871년 그렇죠? 1871년 신미양요를 얘기하고 있다. 1871년 어디 여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미양요 2번. 이거 광어미 외워야 돼요. 광어미 외우면 그냥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1871년에 신미양요. 이 다음에 1871년 척화비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이 순서도 알아두면 좋겠다. 32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수신사 김기수가 몇 차? 1차. 나와 엎드리니 왕이 말했다. 전선 활용과 농기계에 관한 것들은 없냐? 저 나라에 이 세 가지 일을 제일 급하게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던가? 김기수가 과연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1차 수신사 김기수는 자, 여러분 수신사는 무슨 근거로 일본에 파견되죠?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체결한 다음에 2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파견을 하니까 1876년이 나와줘야겠죠. 자, 4번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돼서 왕에게 받은 봉해진 서신을 열어보니 일본 조정의 논의와 정부의 형세, 풍속, 인물, 교빙, 통상 등의 대략을 염탐하는 것이 좋겠다. 알아와라 뭐 이런 거죠. 조사해봐라 이런 거지. 그러니 너는 일본으로 건너와서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듣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낱낱이 탐지해서 별도의 문서로 조용히 보고해라. 은밀하게 가라. 은밀하게 가서 은밀하게 행동해라 라는 거죠. 어디야? 일본이잖아요. 수신사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보낸 게 뭐예요? 조사 시찰단. 그렇죠. 그래서 조사 시찰단이에요. 1881년. 이 조사 시찰단은요 비밀리에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 비밀스러운 이렇게 염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비밀. 그러면 조사 시찰단.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거 1876년부터 1881년까지. 자,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 여러분 보빙사는 언제죠? 1883년입니다. 그래서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그 이듬해 다음에 보빙사의 민영익을 파견을 냈지요. 그러니까 83년 상황이니까 안 돼요. 통리기무 아문. 이거 1880년인데 12사가 설치되었다. 맞네. 들어갈 수 있네요. 2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의정부와 6조가 있지만 통리기무 아문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그 밑에 12사를 두었죠. 그래서 개화 총괄 기부를 만들었다. 세 번째 운요가요. 강화도와 영종도를 무단 침입했어요. 운요 사건이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던 1875년 사건 운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875년 저 뒤 앞에 가야지. 그렇죠? 교환 양성을 위해서 한성사범학교 요거는 언제예요? 2차 가보개혁. 그래서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종이 이렇게 그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한 것 1895년 상황입니다. 자,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해서 프랑스 천주교 포교 요게 허용된 건 뭐예요? 조프 통상조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1886년 상황이에요. 1886년 한참 뒤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이 정답입니다. 33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봅시다. 오늘 화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전주성에서 전주화약이네. 그렇죠. 동학농민 운동 상황 아닙니까? 알겠소. 패전개혁과 농민군의 신병을 보장해 주시오라는 거. 전주화약이에요. 5월 달에 있었고 어제 궁극기무처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대요. 선생님 과거제 폐지는 정확하게 제가 언제인지 몰라요. 괜찮아요. 군국기무처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2일차 가보개혁이 시작된 그 시점을 보면 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94년 7월. 그렇죠? 그럼 이 사이에 5월에서 7월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와, 이건 너무 5월에서 7월 달에 있었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 너무 가깝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1시간에 걸쳐서 동학농민운동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1번 교정청이 설치되었어요. 교정청은 어떤 거죠? 자, 전주화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렇죠? 전주화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중앙에 갈 때 우리가 이제 요구하죠. 농민군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게 해달라. 집강소 만들겠다. 오, 그래 만들어라. 그래, 집강소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치 개혁을 하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조정해 보고하고 그래서 이제 조정해서 동학농민군이 그렇게 얘기했냐? 우리도 이거 개혁해야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교정청이죠. 그러니까 교정청은 조정에서 조정 중심에서 이렇게 그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을 실행에 옮긴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교정청이 설치돼. 교정청이 무시되는 게 뒤에 나오는 궁극기무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죠. 딱 들어가요. 독립식문이 창간되었다라는 거. 독립협회 활동은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독립협회 활동은 이 뒤에 공부를 하니까 뒤의 일이죠. 그래서 틀렸고. 한성정규회사. 자, 이 미국과 조선 그 대한제국 황실이 합자해서 만든 한성정규회사잖아요. 그래서 98년입니다.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못 들어가고요. 시모노세키 조약. 와, 이거는 참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만든 것 같아.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의 결과잖아요. 청일전쟁이 이때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이 뭐 한 달 뒤에 끝나요? 아니잖아. 전쟁이 오래 걸린 국제전쟁이니까 이 뒤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청나라가 졌기 때문에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한다는 조약이죠.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으니 이것은 이제 그 을미 개혁되잖아요. 그래서 1895년 상황.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빗줄군 개혁의 내용으로 오는 것을 찾아봐라. 지난 시간에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대요. 그럼 뭐야 이거? 대한제국이잖아요. 추진한 개혁. 대한제국. 그래서 국호는 대한제국으로 했고 연호는 광무로 했잖아요. 광무. 그러니까 이때 개혁은 뭐야? 광무개혁이요. 이 화면에 여러분의 수업 후 기억이 남는 용어를 이렇게 입력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원수부.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고종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는 거죠. 원수부를 만들고. 그리고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구본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한다라는 거죠. 전제군 주제. 그렇죠? 이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개혁은 어떤 개혁이에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1점이니까 광무개혁 1점짜리면 설마 지게?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오후군영에서 이영으로 군제를 개편하였다. 이영으로 바꾼 거는 민시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종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탈락. 두 번째, 지금 고종 황제잖아. 양전사업을 시행해서 지게 뭐야? 너무 쉽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지게 아문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제 지게 땅 문서를 발급했으니 2번이 정답이죠. 3번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순보는 1883년에 찍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잖아요. 그렇죠? 순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홍범 14조는 몇 차? 2차. 2차 가보 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자,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 파크 아니죠? 스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그 상류층 자제들을 교육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헐버트 이런 그 원어민 강사를 그 섭외해가지고 강의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은 2번 지게함은 나온다. 완전히 전통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자,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 단체를 찾는 건데 벌써 여기에서 딱 나와줬어요.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식 이러고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신민회 그렇죠? 자, 잠시 후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거행되는데 신흥무관학교는 안창호 등이 1907년 조직한 비밀결사 뭐야? 신민회네. 그렇죠. 자, 세운 독립군 양성기관으로 무장투쟁 지도자를 다수 배출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여해달라. 신민회, 그렇죠? 각종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을 했고 그리고 회사를 만들어서 자금을 만들고 만주에 보내서 뭘 만들어요? 신흥강습소. 신흥강습소 안에는 무관학교가 있었죠. 신흥무관학교.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가 만들어졌다.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죠. 자, 1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자, 이것은 우리가 국어잖아요. 그렇죠? 조선어학회 활동입니다. 두 번째,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은 신채호 선생이 김원봉 선생의 부탁을 받아서 1923년에 의열단 행동 강령을 만들었지요. 자, 농촌 계몽을 위한 분하르도 운동을 전개했던 이건 어디에서? 언론에서 하잖아요. 조선일보는 문자보급 운동, 동아일보가 분하르도 운동 언제 했어요? 1930년대 초반에 이렇게 농촌 계몽 운동을 했다. 자,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한 것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대성학교 1908년 안창호, 그렇죠? 오산학교 1907년 이승훈 선생이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해서 인재를 양성을 해서 만주로 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민회 활동 5번이 정답. 자, 36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문으로 보는 경제구국 운동입니다. 야, 신문이 다 한자인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풀어주죠. 자, 내용 돋보기.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전개된 어떤 경제 민족운동이다라는 거죠. 당시 15년 전부터 10원까지 성금을 보낸 50여 명의 명단을 보도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 지금 대한매일신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예요? 일본에서 차관을 갚기 위해 전개된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그렇죠? 일본이 막 차관 빌려주잖아. 일본에서 갚어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못 갚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돈을 갚자. 뭐예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지요. 어디에서 시작돼? 대구에서 시작되지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이 이렇게 그래서 대황제라고 외우면 돼. 그렇죠? 대황제가 참여를 했다. 민족운동은 뭐예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1번 회사령 폐지는 1910년에 회사령이 만들어지고 20년에 폐지되니까 너무 거리가 멀잖아.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다. 두 번째, 김광재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와,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맞죠. 대구에서 김광재의 발의로 시작된 것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지고 서울까지 확대가 되고 그렇죠? 전국으로 번졌다. 자, 색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왠지 색동옷 막 이런 거 같잖아. 그렇죠? 소년운동이에요. 그렇죠? 소년운동 2번이 정답이고 소년운동 방정환. 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결합해서 192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일 합법 그 합법적인 항일운동 단체, 독립운동 단체 뭐예요? 신간회. 그렇죠? 신간회. 근데 지금 신간회가 1926년 정도 되면 어떻게 어떤 활동이에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고 신간회가 만들어졌죠. 1927년. 자, 중국,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정보를 받았다. 노동운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운동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지? 소작운동하면? 노동운동하면? 원산노동자 총파업 1929년. 맞아요. 1929년 원산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으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37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 그러니까 연도를 알아야겠네. 모른다고 해도 몇 년대? 그 근처 같은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렇죠? 자,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러시아,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도, 보호, 감리 조처를 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감소. 뭐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그거죠. 일본이 그 한국을 잡아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권을 다 하는데 러시아는 여기 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러시아는 안 하겠다. 뭐 이런 각서잖아요. 뭐야? 러일 전쟁의 결과 체결된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요 정도는 아셔야죠. 그렇지? 자, 그러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이유니까 1905년 9월 이후에 있었던 거. 자, 답을 얘기해버렸네. 을사늑약이 체결되겠죠. 이 이후에. 그런데 을사늑약을 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누구하고 또 편먹어요? 늑약을 체결하는 거. 미국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했고, 그리고 영국 제2차 영일동맹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자, 이 이후에 을사늑약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이후면 되니까 한번 풀어보자. 1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거한 것은 훨씬 이전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1885년에 해밀턴 항이라고 지들이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불법 점령했던 사건이죠. 자, 헤이그 만급 평화회의의 특사가 파견된 것은 이 이후 맞네요. 이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을사늑약 체결되지요. 우리가 분노하지요. 고종 황제가 승인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된 것처럼 꾸몄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가 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자, 상권 수호를 위해서 황국중앙 총사령회가 조직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19세기 말이잖아요. 뒤에 저 앞쪽에 있어야죠. 시전상인의 단체.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유인석, 의병. 요것은 지금 의병이니까 세 개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 근데 유생 출신 유인석이 등장을 했으니까 을미의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니까 탈락. 일본 군함이 관세 문자로 두모포. 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두모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잖아.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선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게 관세 부과했어요, 안 했어요? 무관세로 했잖아. 그래서 일본이 우리 무관세를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 조선이 이 무관세, 관세라는 개념이 잘 없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막 와서 관세를 안 내니까 조선이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황당하잖아. 뭐야, 우리 관세 아니야. 관세 내놔. 아니, 요거 있는데 모르겠고 내놔 빨리. 그래서 관세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구담을 끌고 가서 시위를 했던 거예요. 이게 두모포 시위입니다. 와,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 풀어라. 그러니까 요거는 찾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런 거 하나씩 넣은 거야. 그래서 부산 두모포에서 고종이 막 세금을 부과하니까 일본 애들이 화딱 지나가지고 이렇게 시위했던 사태가 두모포 사태입니다. 사건. 그래서 1878년에 있었어요. 아무튼 이후 사건은 2번이 정답이죠. 자, 3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왠지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렇죠? 이 그림은 누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중의 계몽을 하기 위해서 쓴 노동야학 독본에 실린 사파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고 서유 견문을 집필하고 하였다. 와,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역시나 표정이 밝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이 아니었고 누구야? 서유 견문 유길준 선생이죠. 그렇죠? 유길준. 그래서 이제 유길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풀어보자. 자, 1번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라는 거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 청나라, 일본, 영국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서서 6.1준 앞서서 우리 그 독일 그 부영사관 부들러가 주청을 했죠. 조선은 국제 중립화를 선언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싫어. 못 듣는 척하고 그때 이제 6.1준이 부랴부랴 돌아와서 고종한테 얘기하죠. 요거 중립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1번이 정답. 2번 갑신정변 실패 이후 일본으로 망명했다라는 거죠. 갑신정변 때는 박영효, 김옥균 자 이들이 갑신정변하고 실패한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귀국해서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 서재필 선생이죠. 서재필 선생은 당시에 국적이 그 조선이 아니고 뭐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이죠. 그렇죠? 미국 국적을 가진 서재필이 와가지고 독립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추방당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욕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굉장히 뒤에서 도와줬다. 앞에서도 했고 그래서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네 번째 배제학당을 설립해서 근대 교육을 보급했다라는 거죠. 선교사를 통해서 학교가 만들어진 거죠. 아펜젤러입니다. 자, 참정 대신 자격으로 관민공동회에서 연설을 했다. 와,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지 진짜. 관민공동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참정 대신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탁 꼬집은 거야.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시간이? 그렇죠?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뭐예요? 박정양이에요. 그래서 박정양 한번 파악해보자. 제가 느끼기에는 한 4년 전부터 박정양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살짝 나와. 그러니까 이제 체크를 해 두시는 편이 좋지요. 그래서 정답 6.1준에 대한 설명은 1번이 정답이다. 자, 39번 문제죠.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역사신문 민대총회 개최 460여 명의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써있어요. 조선민립대학 지성의 발기총회. 아이고 그럼 끝났네. 그렇죠? 이거 뭐야?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진 하나로 그냥 벌써 끝나야 돼요. 조선민립대학 기성의 발기총회입니다. 오후 1시부터 종로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제부터 우리 조선인도 생존을 위해서 대학의 설립을 빼고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 설립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920년대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요.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해봐 했는데 해요. 진짜 막 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해해야죠.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죠. 그렇죠. 방해. 1번. 중국의 오사운동이 영향을 줬다.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운동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2번. 사립학교령 공포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훨씬 먼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족 차별 교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20년대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08년에 있었고 틀렸고 이전이니까 이상제 등이 모금활동을 주도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3번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자, 4번 통감부가 나오면 안 되지. 뭐가 나와 있죠? 조선 총독부가 나와 있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했죠. 자, 5번째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 와, 이거 역대 시험에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중간에 한 번 더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나왔다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선택지가 어렵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권통문은 찬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느낌상 요것과는 여성교육이니까 여성운동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까 틀린 것 같고 이 정답 찾는 데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0번입니다. 밑줄근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지역. 이것은 한인 집단 거주지 신안촌.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조형물인데요. 19세기 후반 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건설된 신안촌은 이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7년 스탈린이 정책을 바꾸잖아요.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죠? 와, 이거 몰랐으면 내가 공부를 조금 적게 해서 신안촌 모를 뻔했네 라는 거죠. 어디예요? 연해주잖아요.
그래서 연해주에서 1937년 연해주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 스탈린이 정책을 바꿔요. 그렇죠? 그래서 야, 여기 일본 애들하고 한국 애들은 구분 안 돼. 자, 한국 애들은 강제 이주해. 그래서 중앙아시아까지 넘어가잖아요. 기차 타고. 그래서 연해주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1번 숙무학교. 자,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숙무학교는 멕시코에서 이렇게 했던 무관학교입니다. 1910년. 그래서 이근영에 의해서 멕시코에서 만들었다. 자, 건어회를 창립해서 항일신문을 발행했다. 건어회. 이것이 연해주 1911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서전서숙. 왠지 남쪽에 있는 만주. 남만주 쪽 같단 말이야. 간도. 그렇죠? 맞아요. 서전서숙은 북간도의 이상설이 이렇게 만듭니다. 임명찬이 주도해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으니 이것은 1912년이잖아요. 근데 임명찬이 어디에다가? 국내에서.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먼저 이렇게 조직합니다. 자,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28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이제 만세 정계, 일본의 심장 도쿄에서 했어요. 그렇죠? 조선 청년 독립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4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온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3점이네. 왜 3점이냐면 모르는 분이 딱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3점. 자, 허위. 허위는 알아요. 그렇죠? 자, 단발령 반대에 의병에 참여했고요. 평년 재판장 역임했고요. 훈장을 받았어. 이게 빠진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인영 허위 공부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허위는 우리가 감을 딱 잡아야죠.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그래서 13도 창의군의 부대장 허위였다. 김창숙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 상소했고요. 파리장서 운동도 주도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파견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의열단 있죠. 의열단에 나석주 선생이 국내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 루트가 없어요. 그거를 김창숙 선생이 열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석주 의거를 지원해 주세요. 같이 이제 가자. 그래서 국내로 와서 거기에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무기나 이런 것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석주 선생은 김창숙 선생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기억번. 관군에게 체포돼서 스시마 섬에 순국됐다. 와, 아쉽다. 그렇죠? 누구예요? 아니되옵니다. 최익현 선생이죠. 자, 니은번.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으니 허위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니은번 맞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억번 틀렸으니까 3번 아니면 4번. 자, T급번.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 요거는 안다라는 거지. 그렇죠? 박은식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급번 아니니까 여기겠네. 4번 정답. 그렇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거를 지원했다라는 거죠. 자, 그 김창숙 선생과 나석주 이 의사, 그렇죠? 이분들의 문제는 간간히 출연했어요. 그래서 몇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요런 그 지문들은 꼭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암기까지는 그래 암기해요. 어차피 나온 거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우와 우와 그렇지? 자, 순서 맞추기예요. 42번의 순서 맞추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며 언병에 의한 경찰제도를 보통 경찰관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느낌상 어때? 기만 통치예요. 또한 복제를 개정해서 일반 관료와 교원의 제복 대검 폐지하고 조선 1920년대 문화 통치, 그렇죠? 기만적 문화 통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4번.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구의 범죄를 직결할 수 있대요. 직결 심판. 그렇죠? 직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한 후 언제든지 한다. 그렇죠? 1910년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범죄 직결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헌병대 애들이 그냥 할 수 있다. 자, 4번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이 나왔으니까 와 1925년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끝까지 봐야 돼. 치안유지법에 죄를 범한 자에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은 있고 그 다음이니까 25년 이후의 상황이에요. 정의 집행유예 언도가 있었을 경우 소출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보호관찰 뭐 사상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1930년대 이쪽으로 풀어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1925년으로 풀었다고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 나가 다로 문제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이렇게 이 답원 같은 거 이렇게 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냈지만 결국에는 맞을 수는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며 사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30년도 후반 이후로 제가 풀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가 다가 정답이죠. 나가다 3번에 있다. 그치?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3번. 밑줄근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해서 찾아보자. 이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입니다. 자, 국내파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처리를 둘러서 창조파, 개조파 이거 뭐야? 이거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거 그냥 공짜로 줬네요. 1923년 국민대표회의 가번에 있네요. 1번이 정답. 44번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김병로. 와, 모르겠다. 그쵸? 근데 공부한 적은 있어요. 자, 1906년 최익현 의병부대 참여했고요. 김상우 의거 관련자 변호사네요. 그렇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위원이요. 요거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변호사 두 분이 이렇게 꾸려져가지고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신간에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으로 파견됐던 변호사 김병로. 1번 분단을 막기 위해서 남북협상에 참석했다. 김구, 김규식. 그렇죠? 틀렸고. 자, 정부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승만. 삼김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 작성한 사람 조소왕. 그렇죠?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제도의 기초를 다져 모르겠는데요. 자,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 4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소거해서 풀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여운형. 그래서 알 수 없는 건 소거해서 풀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개 이 선택지는 우리가 알죠. 이건 모르면 설마 그렇죠?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만 몰랐으니까 4번. 그 왠지 대법원장, 법, 변호사 4번이 될 것 같잖아.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5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해 총사령관 양세봉. 참모장 김학규 일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영군 합수했습니다. 일본과 만주군이 이렇게 삼아서 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겼겠죠. 그래서 영릉가. 그렇죠? 이렇게 했다. 자, 양세봉.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혁의군영. 그래서 조선 혁명군 양세봉. 그렇죠? 혁의군. 자, 어디 있어? 조선 혁명군 군대 이름이 뭐라고? 혁의군영. 그렇죠? 영릉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932년에는 영릉가 전투, 1933년에는 흥경성 전투라고 해서 일본에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 있었어요. 1번. 자, 2번. 자유시 참변 이후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자유시 참변은 우리가 연합부대를 구성했잖아요. 대한독립군단이죠. 자, 세 번째. 중국 팔려군의 편제에 대해서 항일정선에 참여했다. 그래서 나는 저쪽에 편입되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독자노선 간다라고 했던 김두봉 조선 의용군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번째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활동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한국광복군. 자,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니까 단 빼고 군을 붙이면 되잖아. 한국독립군이지요. 그렇죠? 한국독립군.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46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송탄유 자제 공출 명령서. 일제가 태평양 전쟁으로 물자 부족이 시달리던 시기.
아하, 송탄이와 목탄의 할당량 공출을 명령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 후반 전시동원 체제, 이때 있었던 모습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국민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국민학교령. 그래서 국민학교가 있었죠. 41년에 한국신민학교예요. 2번, 징병제를 찬양하는 친일 지식인 있었겠죠. 그래서 징병제 전시 상황. 세 번째, 국민징용령 전시 상황 아닙니까? 아, 맞아요.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어린이 당연히 있었겠죠. 강요를 했었고. 자, 조선 태영령은 1910년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12년에 태영령이 나오니까 이거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10년 되니까 5번이 정답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 47번 문제입니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카. 첫째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 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선거를 다시 하도록 할 것이고, 셋째는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기붕 나왔네. 그렇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물러나시오 라고 하니까 알았다. 그래서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했죠. 누구예요? 이승만.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4.19 혁명이죠. 그 다음에 담화문이에요. 그렇죠? 이승만 하야 설명문 담화문. 그렇죠? 그래서 4월 26일이었다. 모르면 그냥 4.19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공을 국시의 제1로 하고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고 반공 사태를 재정비한다. 자, 유엔 헌장을 중수하고 국제헌장을 뭔데 뭐 있어 보이긴 한데 모르겠다. 그렇죠? 우리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권은 이양한다. 민정 이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군사정부죠. 그래서 혁명 공약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61년 5월 16일.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60년 그 4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있었고, 이때 혁명 공약을 발표하잖아요. 이 사이를 찾는 것이 1번,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요거는 1공화국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당 정권에서 저거 이상하네. 그래서 잡아와 처형해 했던 사건이죠. 진보당 습격 사건. 56년 11월 달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전 상황이니까 틀렸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렇죠? 이것이 설치되었다. 국보위는 언제입니까? 이 80년 5월 달 신군부. 그렇죠? 그 박정희 군부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전두환 군부, 신군부가 만든 거예요. 자,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의원 내각제, 요거는 개헌이 언제 있어요? 이때 이승만이 하야하고, 그리고 나서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오면서 허정이 어떻게 해요? 국회에 이 일을 맡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개헌을 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거야? 대통령 중심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 3번이 들어갈 수 있죠. 3번이 정답.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건 49년이잖아요. 한참 이전 상황이니까 안 되고.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 선언은 진짜 많이 나오죠. 요거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1976년에 반유신 활동입니다. 그렇죠? 유신 정권 반대한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 4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와, 이렇게. 대통령 5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시작했죠.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자, 김영삼 정부 때 1번 OECD에 가입하였다. 96년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자, FTA 그러면 현대야 저쪽 뒤로 가야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예요. FTA 관련되면 미국, 칠레 할 것 없이 그냥 노무현 정부일 것 같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자,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정부 때.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건 87년 우리가 그 6월 항쟁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7년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1964년 6.3 시위가 있었죠. 이것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9번 문제예요. 가 정부 시기. 와, 이번에는 정부 시기를 많이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와, 아는 게 없어. 그렇죠? 질병관리본부 언제냐? 그렇죠? 2004년이에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래서 아태 경제협력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2005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시작.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때 천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데 천도 말고 그러면 행정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중앙에 있었던 걸 조금 떼서 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일이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사실 찾아보자. 1번 전국민주노총이 창립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김영삼 정부 때고요. IMF 빌렸다. 그럼 김영삼 정부지만 조기 상황 2001년 김대중 정부로 풀어야 되죠. 자,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창립돼요. 경실련. 와,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경실련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요. 자,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시행하였다라는 거 박정희 정부에서 했어요. 와, 진짜 어렵다. 그렇죠? 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됐으니 이것이 노무현 정부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5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맞춰보자. 자, 와, 이거는 진짜 77선언, 그렇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여기에서 개성공단 합의. 그러니까 요게 모르겠네, 요거. 77선언. 그렇죠? 이건 알겠는데 이걸 모르겠. 그래가지고 많이 틀렸죠. 그렇죠? 77선언은 88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있었고요. 이산가족 상봉은 최초잖아. 최초는 언제예요? 이것은 전두환 정부 때 85년 전두환 정부 때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열었다고 최초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안 나오면 이거 답 큰일 납니다. 그렇죠? 최초라고 꼭 써줘야 돼. 개성공단에 합의했으니까 김대중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돼야 돼? 나가다가 돼야죠. 나가다. 3번에 있네. 3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4회 한능검 심화를 다 풀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웬만하면 다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개 문제가 사료가 어렵고 몇 개 문제는 지문이.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서 49번인가? 그거는 이제 지문을 통째로 모르겠지. 선택지를. 그렇죠? 그런 문제들. 몇 개만 조심하면 됐던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뭐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확실하게 하고 모르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틀린 거 요거 이제 다시 이론서 꺼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메운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내 머릿속에 빈 것을 공간을 메운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간다라는 거죠. 저는 다음 회차에 뵙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음 회차에 보시면 안 되겠죠? 그럼 떨어진 거니까 요번에 그냥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셨어요.